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2년 더 당겨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빨리 당겨질 거예요. 고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40년에 1700조가 넘는 기금이 딱 15년 만에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얘기인데,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연 100조씩 손실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물론 30년 이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나면은 국민 예산으로 메우든 뭐 국채를 발행해 부채로 메우든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국가가 여력이 안 되면은 국민연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문제를 생각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만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도 아니고 잘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은 고갈 속도만 점점 빨라지고 있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하려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점은 첫 번째가 저출산이에요. 세계 1위 저출산 국가가 한국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부양해줄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 위를 봉양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위의 세대들은 또 그 위의 세대들을 봉양했었고, 위의 세대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세대들이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을 받는 거는 당연한 몫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계층은 그냥 그 제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끝단에 있던 마지막 세대들이 나는 왜 못 받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는 가입자 1명당 수급자 0.24명을 부양하는 상황입니다.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죠. 2060년이면은 한 명이 1.25명을 부양해야 되고요. 2080년에는 한 명이 1.43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가 바뀔 수가 없어요. 갑자기 출산이 늘어날 리도 없을 거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충분한 일자리를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로봇이라던가 뭐 자동화 기계,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건데 지금처럼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죠. 이 이민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워킹 홀리데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만 30세까지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못 받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 그러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예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되려면은 출산율이 뒷받침돼야 돼요. 다음 세대들 숫자가 더 많고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소득으로 위의 세대들을 부양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래 세대들이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출산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피라미딩이 걸리는 구조라는 거죠. 피라미딩에서 역피라미딩으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기금 고갈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이기심이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거다라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고갈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체계 변화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고갈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체계 변화를 하면 된다. 근데 어떤 정치인이 국민연금을 건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더 내느냐 덜 받느냐의 선택밖에 없는데, 더 내는 거를 선택하면은 젊은 층의 표를 잃을 거고, 지금 수령자들을 덜 받는 걸 선택한다 그러면은 노인층의 표를 잃을 거고, 수십 년 뒤에 수령자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돈을 적게 받자라고 하면은 젊은 층만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되겠죠.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당장의 문제가 아닌 30년 뒤에 고갈될 국민연금 문제를 등한시하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이 됩니다. 왜냐면 괜히 건드렸다가 피해를 볼 확률이 더 높거든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 없습니다.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적게 받아야 하는 노인층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수십 년 뒤에 피해를 볼 젊은 층의 반발이 덜 할 거라는 계산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젊은 층이 더 내고 덜 받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정확하게 표 계산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의 차가 없어요. 어차피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정책 위주로 가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훨씬 유리한 거죠.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90년대생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90년대생은 동의를 해줄게. 그럼 나 뭘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90년대생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돼도 그냥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매년 20조씩 지원하는 거 봐라. 이거 문제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국민연금 지출액이 GDP의 6.8% 수준이거든요. 2021년 GDP가 2072조입니다. 그럼 1년에 141조예요. 근데 GDP가 먹여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세수예요.
세수예요. 예산으로 들어오는 돈들. 2021년 세수가 482조입니다. 그러면 세수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에 써야 돼요. 엄청난 부담을 지어주겠죠. 문제는 지금의 세수 482조도 부족해서 지출이 558조입니다. 작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수보다 지출이 많다라는 거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2011년에 국가 부채가 417조였었어요.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1년 956조로 국가 부채가 540조가 늘어났습니다. 10년마다 540조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갚으려면은 1000조에 가까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고갈인 141조를 더 얹어서 부담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대한민국 예산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 국가 부채가 매년 140조씩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또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경제 전성기를 앞으로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출산을 넘어서 무인화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세금을 낼 사람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산업 경쟁력을 중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국가들과 지금 치열하게 싸워서 버티고 돈을 벌어오는 구조인데 기술이나 트렌드에서 밀려나게 되면 세금을 낼 기업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말해야 젊은 층의 반발이 줄어들고 연금 개혁이 쉬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어. 뭐 국가가 물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때 가서 책임질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금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연 1%만 올라가도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현저히 늦어져요. 워렌 버핏 같은 운영 수익률을 보여준다라 그러면 연기금은 아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판타지에 가까워요. 1% 수익률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거고 작년에 채권 레버리지를 쓰다가 영국 연기금이 파산할 뻔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리스크를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 선택을 했다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정책 결정자는 없을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더 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예요. 개인이 4.5, 사업주가 4.5를 내는데 이거를 17%에서 24%까지 올려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못해도 20%까지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는 돈을 2배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사업주도 부담이 2배가 되고 근로자도 부담이 2배가 됩니다. 내는 돈은 2배가 됐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정책을 짤 때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많이 보는데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하고 싶은 말은 언젠가 어떤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렇게 더 내고 덜 받는 선택만 하지 말고 특정 세대가 집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국민의 목숨줄을 가지고 정치적인 표계산이 들어간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각자 도생이에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스스로 살 방법을 준비하는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월급만으로 집을 사기도 어려운 시대인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살아는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가 가진 재주를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야 되겠죠. 뭐 추가 소득을 늘리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월세를 받든 절약을 해서 개인 연금이라도 빵빵하게 넣든 뭐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정신 바싹 차리고 소비로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젊을 때 한때의 치기 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파이어족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고 성공 확률도 낮아요.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운이 좋은 것 뿐인 거지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모두가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젊은 나이부터 준비하면은 성공 확률도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배워야 한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S&P 500 지수가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올랐습니다. 배당까지 하면은 연 12% 올랐거든요. 연 12%인 수익률인 S&P 500 지수에 1억을 투자한다라 해봅시다. 20년 뒤에는 10억이 돼요. 보통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집 빼고 현금 10억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40살에 1억만 준비해도 환갑 때 10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일찍 준비하면은 큰 수익률 없어도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서 각자 도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주식은 필수 교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본인이 다른 투자를 더 잘한다라 그러면은 그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 도생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